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 애플이 어떤 제품들을 더 내놓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기준으로는 이 M4 맥미니는 진짜 최고로 꼽을 만큼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써보기 시작했는데 쓰는 동안에 계속 성능도 크기도 디자인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이 맥미니 M4를 왜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애플의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잠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이 M4 맥미니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크기랑 가격이죠. 오늘은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요. M1 칩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된 이 애플 실리콘의 목표가 딱 이 M4 맥미니로 완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에 강력한 성능을 내는 기기죠. 애플은 일반 소비자용 맥에서는요, 이 필요 없는 것들을 최대한 떼어내서 기기 크기를 줄이고 또 심플한 디자인을 갖추고 싶어 했었어요. 그 시작은 뭐 맥북 에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맥미니도 그 길을 걸어온 제품 중에 하나죠. 처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요, 인텔 프로세서 때문입니다. 인텔이 애플의 코어 프로세서를 공급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 쓰던 IBM의 파워PC 프로세서의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 발열은 단순히 기기가 뜨거워진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요, 이 열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냉각 용량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이 기기도 커지게 되죠. 인텔은 그 문제를 딱 해결을 해준 겁니다. 게다가요, 인텔은 애플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전용 프로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맥북 에어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력을 덜 쓰고 열이 덜 나는 칩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작은 기기들을, 작은 컴팩터 기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인텔이 애플만을 위해서 특별한 칩을 줬다,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여러 PC 제조업체들이 되게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애플을 위해서 좀 특별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두 회사가 머리를 맞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맥미니도 이제 이렇게 작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요, 이 M4랑 비교해보면은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사실 나왔을 때 와, 이렇게 작은 PC가 쓸만한 성능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M4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죠. 성능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 요만큼 작은 폼팩터에 들어온 거예요. 애플 TV랑 비교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맥미니보다는 이 애플 TV랑 더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텔도 굴곡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코어 프로세서가 나오던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열이랑 전력 소비를 잡으면서요, 성능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려 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 4세대, 5세대에 등장하면서부터는 그 성장폭이 좀 이렇게 더뎌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게 생각해보면요, 당시에는 이제 모바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재원 수요가 폭발했고요. 이 비싼 재원 프로세서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을 그쪽으로 몰았죠. 그래서 칩 공급도 좀 불안정했었고, 또 어떤 성능에 대한 진화, 이런 것들이 PC 쪽에서는 조금 인색했어요. 아무래도 리더십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었고 AMD가 잘 따라오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인텔로서는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애플은 남모르게 소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13년에 발표했던 그 원통형 맥 프로 기억하시나요? 그때 뭐 연탄 맥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 원통형 맥 프로가 그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원통형 맥 프로는요, 진짜 애플이 고심해서 만든 기기예요. 이 워크스테이션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큰 컴퓨터, 큰 케이스가 먼저 떠올랐었죠. 맥 프로도 그 전까지는 그랬었고요. 근데 그거를 요만한 작은 이 동그란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원통형 맥 프로 안에는요, 이 삼각형 형태로 보드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프로세서와 메모리, SSD가 담기는 메인보드고요. 나머지 두 면은 그래픽카드예요. 그래서 이 세 면이 이렇게 마주보게, 삼각형 형태로 마주보게 되는데, 별다른 뭐 확장 슬롯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심플하게 그대로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통 맥 프로는 확장성이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애플은 그냥 그 자체로 강력한 완벽한 맥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썬더볼트를 통해서 외장으로 빼라는 겁니다. 뭐 저장 장치나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외장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세워둔 메인보드 아래에서 찬바람을 끌어들여서요, 열을 위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맨 위에 큼직한 냉각팬 하나가 도는데 이거 하나로 안에 공기를 계속 이제 순환을 해서요, 냉각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사실 이런 냉각에 대한 아이디어는 디자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냉각 용량도 아니었어요. 열을 굉장히 잘 돌려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이었습니다. 이 제온 프로세서는요, 애초에 극도의 냉각을 전제로 서버 같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극도의 냉각을 전제로 높은 성능을 뽑아낸 칩이었고요. 이 AMD의 FireGL GPU도 만만치 않은 열을 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제 앱이나 데이터들이 무거워지면서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발열이죠. 이 안정성이나 스로틀링 성능 같은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어요.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애플은 이 맥 프로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요, 몇 년 아주 오랜 공백을 끈 다음에 다시 이제 큼직하게 만들어야 했죠. 원래 이 커다란 워크스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확장성, 이 모듈형 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언급했었는데요. 사실은 작은 형태의 맥 프로를 만든 과정에서 이제 쿨링 성능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성능을 위해서는 큰 케이스가 필요하다라는 다시 예전의 가치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애플이 생각하는 이 작은 완제품 형태의 워크스테이션은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인텔 프로세서는요, 뭔가 애플이 생각하는 폼팩터의 발목을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2인치 맥북도요, 결국에 펜리스 디자인이 프로세서를 이겨내지 못했고, 이 막바지에 나왔던 맥북 에어도 스로틀링 때문에 제 성능을 다 내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아이맥 프로 같은 경우도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게 결국에 제온 프로세서를 이렇게 완제품 형태의 작은 그 아이맥 폼팩터에 집어넣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자체 프로세서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발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텔 프로세서가 성능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요, 이 성능을 다 뽑아내는 게 발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애플이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 디자인을 완성해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발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애플이 직접 만들기 시작한 M1 칩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M1이 발표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했던 게, 처음 공개한 폼팩터 중 하나가 맥미니였거든요. 바로 이 맥미니죠. 같이 발표됐던 맥북 에어는요, 같은 칩을 펜리스로 넣었는데 이거는 맥미니는 이렇게 큰 케이스 안에 이 M1 칩을 넣는다? 좀 이상한 거죠. 거의 공간이 비어있고 그렇게 많은 쿨링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큰 디자인을 유지하는 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맥미니는요, M2 칩뿐만 아니라 M2 프로 칩을 넣으면서요, 이 넉넉한 냉각을 통해서 강력한 성능을 유지한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여기에 프로를 품을 수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폼팩터는 이 M2 프로, 이제 M3 프로 이런 프로 라인의 폼팩터로 두고 일반 M2, M3, M4 맥은 요만하게 애플 TV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이 M4 맥미니죠. 이 정도 크기면요, 뭐 M4 칩 감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M4는 뭐 아이패드 프로에도 들어갈 정도니까요, 발열이나 뭐 저력 소비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 애플이 생각한 맥미니의 형태가 이 칩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다시 맥 스튜디오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맥 스튜디오는요, 지금 맥의 플래그십 워크스테이션이죠. 그 전까지 플래그십을 차지하던 맥 프로는요, M2 울트라 칩과 함께 등장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사실 M2 울트라가 들어간 맥 프로는요, 그것도 사실 나올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맥미니처럼 말이죠. 이렇게 큰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M2 칩 아무리 울트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케이스가 필요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확장성이요? 네, 확장성이 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M 시리즈 칩에는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더 꽂을 수도 없고요. 대부분의 맥용 확장 장치들은요, 이미 썬더볼트를 통해서 외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도 그냥 썬더볼트로 연결해서 쓰면 되죠. 이렇게 큰 폼팩터랑 뭐 PCI 익스프레스에 뭘 추가로 꽂아야 되는 일부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애플은 그때 맥 프로와 맥 스튜디오 두 가지 선택지를 한꺼번에 소비자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 할래? 예, 근데 이미 이거는 답정너라고 봅니다. 맥 스튜디오가 훨씬 매력적인 폼팩터니까요. 워크스테이션의 다음 형태는 이거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 제품을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한 거죠. 애플로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내놓고 선택하도록 한 게 조금 의외이긴 한데요. 저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이 애플 생태계 안에 존중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이 선택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뿐 아니라요. 이 맥 프로를요, 그냥 단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폼팩터를 M 시리즈로 칩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전의 약속을 지키면서도요, 오랫동안 이 충성도를 지켜온 전문가 그룹에게 이 맥 프로와 당분간 한동안 떨어질 수 있는 이 작별이라는 예우를 챙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맥 프로 쓰던 전문가들도 이제 됐다, 한동안은 이 맥 스튜디오로 이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합의를 자연스럽게 불만 없이 이끌어냈고요. 지금 맥 프로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막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뭔가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맥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만든 걸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맥 스튜디오가 결국에 원통형 맥 프로로 애플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완제품 워크스테이션의 그림을 이제 다시 10몇 년 만에 완성한 거라고 봅니다. 원래 하려던 거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맥 프로라는 이름을 가져오는 것 대신에 조금 세련되게 그리고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시 맥미니 얘기로 돌아오자면요, 마찬가지로 이 맥미니 M4도요, 애플이 자체 프로세서로 이전하는 진짜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능을 높이면서 제품 크게 만드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이거 사실 책상에 두면요, 어디에 뒀는지도 헷갈리고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크기의 컴퓨터가 이만한 성능을 낸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내냐고요? 그건 뭐 이미 여기저기 잘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또 조금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랑 가격, 그리고 맥미니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좀 기다려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